안녕하세요. 주색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장 실버 안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안료를 보시기 전에 솔리드와 메탈릭 펄의 반사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솔리드 칼라는 빛을 받으면 빛이 흡수하고 반사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색 같은 경우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나머지 빛을 다 흡수하고 반사돼서 나오는 컬러, 색감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 가지고 반사되는 색상에 따라서 레드냐, 그린이냐, 옐로우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두 번째, 메탈릭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입자의 빛을 받으면 99% 전부 다 반사를 하겠죠. 반사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반사판에서 반사되는 것들을 가지고 알루미늄 광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루미늄 광택을 보실 수가 있고, 펄 같은 경우는 인터페런스 피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간섭 마이카를 나타내는 건데, 빛을 받게 되면 운모에 코팅되어 있는 표면 물질에서 반사되는 부분과 운모에서 반사되는 부분 또는 이 코팅된 마이카를 통과해 가지고 바탕 컬러에서 반사되는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펄 같은 경우는 각도, 그 다음에 언더 컬러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셔야 측면에서의 명암, 색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겠죠. 알루미늄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관찰자가 보는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왼쪽에 있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메탈릭 오리엔테이션이 아주 규칙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의 빛 반사각에서 봤을 때는 매우 밝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반사돼서 관찰자 눈으로 직접 들어오니까. 근데 사이드 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사되는 굴절률이 일정하게 이쪽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사돼서 관찰자 눈으로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측면에서는 어둡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메탈릭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키보드나 그다음에 측면 톤에서 봤을 때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이 반사율들이 불규칙적으로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측면 톤에서 봤을 때도 이 각에서 보면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알루미늄과 불규칙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알루미늄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얼룩도 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명암이 좀 더 밝게 보이겠죠. 메탈릭 알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두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 달러 입자는 실제로 더 거칠지 않으면서 콘플레이크 입자보다 약간 더 화려한 효과, 휘도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 달러는 말 그대로 동전 모양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형이죠, 구형. 광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콘플레이크 타입은 팝콘 튀겨놓은 모양처럼 생긴 지저분한 형태의 각진 타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버 달러 형태가 구형이다 보면 빛이 반사되면 반사의 각도도 크고 굴절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휘도감이 좋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고운 입자의 실버는 거친 입자의 실버보다 불투명도가 더 좋습니다. 굵은 실버는 같은 양의 고운 실버로 바꾸면 색이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교육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 천 위에다가 한쪽은 모래를 뿌려놓고 한쪽은 자갈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뿌려놓은 데는 그 안쪽에 깔려있는 빨간색 천을 보기가 어렵죠. 빛이 잘 안 올라오겠죠. 완전히 은폐가 됐으니까 촘촘하게. 하지만 자갈을 뿌려놓은 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빨간색 빛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운 실버로 쓰게 되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유색 안료들의 색감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무채색, 그냥 말 그대로 메탈감만 나는 그런 실버로 색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화인 실버는 정면 톤에서 더 어둡고 회색인 효과를 제공하지만 플롭 측면에서는 더 밝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입자가 고운 콘플레이크 타입 알루미늄 입자를 보게 되면 정면에서는 회색 빛이에요. 빛의 반사율이 좁죠. 그러니까 각져 있기 때문에 반사율이 막 난반사처럼 보이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회색 톤으로 보이고, 우리가 금속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도 회색 빛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빛깔로 보이고, 반면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사열들이 막 난반사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보일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354 같은 겁니다. 정면이 가장 회색빛이 돌고 측면에서는 밝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거친 실버는 더 밝고 화려한 희도감을 나타내지만 측면에서는 더 어둡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자가 형태가 같은데 고운 거보다 거친 실버는 정면에서 고운 거보다 더 반짝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반사판이 크니까 반짝이고, 측면에서는 고운 입자보다는 훨씬 더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측면에서는 좀 더 어둡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텍으로 돌아서 메탈릭 알로이 형성과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자 모양, 형상,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겠고, 두 번째,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354부터 크게 355 실버 달러 형태까지 알루미늄 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354, 357, 356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59 뭐 대표적으로 이건 콤플레이크 타입의 알루미늄 입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럽차들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뭐 359나 356, 벤츠, 뭐 아우디 이런데 일반적인 알루미늄 입자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361, 362 이런 실버 달러 형태의 2세대 실버라고 합니다. 2세대 실버 달러 형태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389, 390의 실버 달러 제3세대 고휘도 강연 실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콜스 타입으로 갈수록 사이드 통해서 좀 더 어둡고 정면에서는 휘도감이 더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입자와 광역 입자를 아래 위로 그림으로써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 356, 359가 대표적인 그 일반형 입자입니다. 콤플렉트 타입의 입자이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지저분한 형태로 되어 있고, 크기를 보시게 되면 354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356, 그 다음에 359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형태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354가 입자가 제일 작고 359가 입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벽면의 15도 각도에서는 좀 더 회색 톤이 보이고, 반대로 측면에서는 명암이 가장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버 달러 형태의 광형 입자를 보시게 되면 362, 361, 3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5 같은 경우는 어떤 블랙이나 아니면 그레이 톤에서 입자감이 좀 크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소량씩 쓰게 되면 입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반짝임이 중간중간에 아주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362, 362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리터짜리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버들이 1리터나 0.5리터의 반면에 이 두 가지 실버는 대표적인 광형 실버 입자로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3.5리터짜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해 보게 되면 362 입자가 362보다 작으면서 촘촘하다는 게 이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해 보면 361하고 362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361이 정면의 15도 각도에서는 약간 거친감이 더 올라오고,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362보다는 입자가 세게 거치게 반짝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고위도 광형 입자입니다. 3세대 실버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2000년대 들어서 지금 많이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현대, 기아, 일본 차들, 뭐 유럽 차에도 가끔 쓰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일본 차들은 현대, 기아, 칼라 사용하는 피그먼트 이런 것들 비슷한 알루미늄 입자 플레이크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389, 390 입자들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밀도감이 아주 좋고 구형인데 좀 더 361, 362보다는 깎은 면 단면적이 좀 더 구형 타입이 좀 더 조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공할 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빛이 없는 데서 보게 되면 입자가 상당히 작은데 햇빛에 나가서 빛을 받으면 오히려 362, 362보다 더 반짝이고 피도감이 엄청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적은 양으로서도 그
햇빛과 햇빛이 없는 곳, 반사되는 곳과 반사되지 않는 것에서 그 메탈릭감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실버 마이카 칼라 같은 경우에 390 실버를 사용을 하면 그늘에서는 입자감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작은 무슨 메탈릭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떤 헬로겐 불빛 밑이나 아니면 그 햇빛이 많이 반짝이는 데 가면 메탈릭감이 확 살아 올라오면서 이게 실버 컬러인지 아니면 뭐 일반 단색 컬러에 조그만 그 이펙트를 줘가지고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극과 극으로 반짝임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할 때 어떤 수지라든지 그 실버 총 함량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스프레이 하실 때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광유형이나 일반 메탈릭보다 더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조색할 때 배합의 구성에 수지 함량과 메탈릭 함량 비율을 조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프레이 하실 때 그 패턴포, 그 다음에 추천되는 에어 압력, 그 다음에 건거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가 약하다든지 패턴폭을 좁힌다든지 하면 메탈릭이 오히려 스프레이 하실 때 더 얼룩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페셜 실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실버로서 일본 차의 일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우리 캐치 쪽의 손자방 플라스틱 부분 메탈감을 더 주기 위해서, 금속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크롬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특수한 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버들은 아주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미세하게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 3마이크로짜리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구형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그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저장성이 약간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도 그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밀도가 아무래도 입자가 작은 것들은 잘 응집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작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도막이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입자 자체가 워낙 곱고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곱게 도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수명층이 약간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입자 서페이서 부분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게 되면 돌마에서 내치필성에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게 실버 자체가 이렇게 도막이 두껍게 되면은 이게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입자 배열들이 좀 거칠게 보이겠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왼쪽 사진에서 딱 펼쳐져가지고 약간 금속감이 더 올라오면서 크롬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스프레이를 잘못하거나 메탈릭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게 되면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얼룩덜룩하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컬러들이 마즈다의 46G, 렉서스의 1F1, 1J2, 1J7, 1J7 같은 경우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래틴, 평평한 실버이면서 브릴리언트, 많이 반짝이는 아주 고운 실버다. 그래서 플래틴, 실버, 브릴리언트, 파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을 보실 때 이런 이름을 보면 대충 어떤 형태의 알루미늄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이런 것들 컬러들 때문에 도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컬러들이 이제 렉서스의 1L3이라는 게 있습니다. 1L3 문나이트 뭐 실버라고 해가지고 달 표면 보고 디자이너가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빛이 반사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메탈이 평평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거의 크롬에 가까운 입자감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루미늄 입자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 알루미늄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돼서 오는 원자재가 일본에서 생산돼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져다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플레이크 사이즈 피그먼트가 대략 0.1에서 0.8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 도막 두께가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8에서 12 정도, 두꺼운 1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의 10분의 1이면 엄청나게 고운 알루미늄 입자겠죠. 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안료의 크기와 모양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크기가 크냐 작냐, 그래서 모양 형태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알루미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배합에 두 가지 실버가 혼합될 경우 두 실버를 서로 상대 비교해서 그 성질을, 캐릭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알루미늄이 한 가지만 포함되어 있다면 조색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 알루미늄 한 가지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한 가지를 가지고 측면 밝기를 써서 메탈의 입자를 세울 거냐, 아니면 마이크로 화이트나 사모이 같은 화이트 전형을 써서 측면에 명암을 잡아줄 것이냐, 이렇게만 조정하면 조색이 쉬울 건데, 보통 보면 알루미늄이 2개 정도가 사용되죠. 보통 그래요. 2개, 많게는 3개. 근데 같은 타입의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형과 광유형 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광유형 입자와 고위도 광유형 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이 1:1 비율, 2:1 비율, 3:1 비율, 4:1 비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알루미늄의 특징을 모르면 조색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실버, 이펙트, 우리가 조색할 때 가장 어려운 이펙트 컬러의 알루미늄 자체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조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387 수지와 알루미늄 단독을 50g, 50g, 그 다음에 컨트롤 6050을 20g, 그럼 50, 50, 20 타셔가지고 스프레이를 한 번씩 꼭 해보셔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이 알루미늄이 얼룩이 잘 가는지, 은폐력은 어떤지, 그 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써 공부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알루미늄을 한 번씩 뿌려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많이 쓰는 알루미늄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362 실버, 390 실버를 1:1로 혼합해서 또 스프레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2:1로 섞어서 스프레이 하는 거, 3:1로 섞어서 스프레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같은 알루미늄 입자라고 하더라도 혼합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톤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탈릭 조금만 공부하시면 눈에 확 들어오죠. 알루미늄 입자가 이렇게 가는구나,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펙트 컬러에서 실버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잘못 선정하게 되면 맨날 조색해도 그 컬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 톤에서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만 나온다든지 측면 톤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컬러 밸런스, 이펙트 컬러의 정면 측면 톤을 밸런스를 맞출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메탈릭 컬러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뭐냐면, 메탈릭 입자 선정이 중요하고, 두 가지 메탈릭 입자가 선정이 됐다면 어떻게 혼합해서 알루미늄 입자를 먼저 맞춰야 된다.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루미늄 입자를 먼저 맞춰놓고 명암 조정, 그 다음에 텍톤을 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입자라든지 색깔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명암이나 색톤 이런 것들을 보고 측면 밝기제나 아니면 화이트 352, 마이크로 화이트 322를 활용해서 측면의 명암톤과 전체 입자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과 45도, 110도 이런 각도별로 컬러들이 다 봤을 때 무난한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메탈릭 입자에서는 선정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실버 컬러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메탈릭 입자 공부를 먼저 하시고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5장 실버 메탈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